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4달 중으로 각각 실무팀을 꾸려 차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포괄적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에서 3주 내에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일반적 사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커들러는 현지 시간 30일 화웨이가 중대한 수출 통제를 받는 거래 제한 명단에 남아있을 것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의 필수적인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경기는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30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6월 공식 PMI가 49.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공식 PMI는 지난 2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3월과 4월에 확장세를 보였지만 5월부터는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을 움직일 빅 이벤트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북미 3자 회동 그리고 G20 정상회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까지 모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러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난주 우리 증시는 관망세에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 없이 소폭 상승하면서 2130선에서 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발 악재로 인해서 주간 기준으로 4% 이상 하락하면서 700선 이탈이 됐고요. 690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중단과 무역 협상 재개 등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함께 실적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짚고 이번 주에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개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관망세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 없이 소폭 상승하면서 213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주말에 좀 빅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번 주엔 또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양일 동안 시장 내 상당 부분 그럼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어떤 이벤트들의 마무리가 있었으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격적인 합의, 소위 말하는 그들의 무역 그 협상을 개시하겠다라는 한 가지와 두 번째 추가 관세 부과가 잠정적으로 연기된다라는 소식. 더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미국 간 3자 회동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지난주 계속되었던 관망 양상, 그리고 지난주 어찌 보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의 둔화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개념의 시작으로, 또 다른 이슈의 재부각으로 인해서 이번 주 초반 아무래도 시장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다른 점. 코스피 시장은 한 0.2% 정도 강보합권의 주간 기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44%에 어찌 보면 상당히 급락하는 양상이 전개되다. 소위 말하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 들어서 지난 2주간 특히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어찌 보면 관망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면서 4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가면서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급락 부분, 4%가 넘는 급락 부분은 조금 좀 우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있다.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을 했다라는 점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 양상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주 있었던 HLB의 2일 연속 하한가, 이로 인한 바이오 업종으로의 투자 심리에 급속히 냉각되는 그런 부분에 확산이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지난 주말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이슈 내지는 이벤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반등 양상을 만들어 내줄 만한 부분은 어찌 보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주류를 잃을 가능성이 높겠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주도 업종 구는 아마도 남북 경협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절대 최근 급락 양상이 나타났었던 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좀 보여지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미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무역 분쟁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관망 양상,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심리 악화로 뭐 지난주 주요 이슈 악재와 호재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통상적으로 FOMC의 금리 완화 가능성, 어쩌면 7월 30, 31일 양일간 개최될 7월 FOMC 회의에 대한 최소한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지난주 시장 긍정적인 양상을 이끌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 좀 변화 가능성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아마도 FOMC의 유동성 완화 부분은 다소간 좀 수그러들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휴전 양상이 시장의 투자 심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휴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 남은 7월 FOMC 여기서 어쩌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금리 인하가 다소간 좀 급감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급감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 초반 안도 랠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으나 협상 과정 내 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기에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인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면서 이번 주 최대 쟁점 사항 3가지 좀 미리 좀 염두에 놓으시고 전체적인 주간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FOMC에서 정말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5일부터 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업 실적 시즌과 관련된 변동성 부분 우리가 꼭 이 3가지 유념을 좀 해놓고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협상은 재개할 것이고, 그리고 협상 재개에 관련된 스케줄 뭐 대략적으로 3주 정도 후부터 미국의 이제 고위급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후속 보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과연 협상의 핵심, 협상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젠다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 방향성 엇갈릴 수도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밤에도 소식이 전해지긴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와 실무진에서 입에서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다소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그 부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보폭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방향성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안도 랠리 지속 쪽에는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린다. 일단 한 부분,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협상이 개시하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시장 무역 분쟁이 잠정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쪽에 안도감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면서 안도 랠리 가능성 높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이번 주 우리가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요, 과연 7월달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정말로 단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론 지난주까지는 7월 FOMC 금리 인하 25bp냐 50bp냐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최소한 25bp 금리 인하 쪽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부분. 근데 이번 주 뭐 연준 부의장의 연설도 있고요. 각 연은 총재들의 그 발언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7월 FOMC 회의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아마도 그 방향성 찾기에 상당 부분 시장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나
FOMC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중간 정책 목표는 분명히 두 가지라는 것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이고 두 번째가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과 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의 발표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을 겪은 이후 금요일 미국 고용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꼭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시장 내에 발표되어지는 경제 지표, 이 부분은 고용 부분과 물가 부분과 꼭 연관을 지으셔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결국은 이 부분은 7월 FOMC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미리 지금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시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챙겨봐야 될 부분은 2분기 기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에 대한 지속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그런 소식. 지난주에도 외국인 주간 기준 한 3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나타났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그리고 FOMC의 유동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개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과연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 바닥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확신이 올 것이냐의 여부, 아니면 2분기도 바닥이고 그 바닥권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섞인 우려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3분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은 그야말로 다소간 좀 두려움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유동성의 완화 가능성이 시장 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산업의 업종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업황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어찌보면 2분기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그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혹여나 발표되어지는 실질적인 실적 숫자에 의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급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보시면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115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115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1140원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1156원에서 1160원 사이에서 계속 어떤 그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관심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지표의 발표 일정과 맞물려서 우리 생각해 볼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일정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오늘 한국의 6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 리처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조업 PMI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 직후 미국의 6월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챙겨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이벤트들의 흐름, 이에 따른 투자 심리의 어떤 변화 가능성, 그리고 주 초반
일단 긍정적인 어떤 시장 안도 랠리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FOMC와 관련된 부분, 유동성 장사와 관련된 부분, 시장 내 다소간에 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고비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전체적인 주간 이벤트들의 흐름과 투자 심리의 흐름, 다소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바이오 투심 악화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30분 전에는 바이오 투심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유한 양행이 1조 원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기술 수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미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유의미한 임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1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이오 시장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휴전에는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아진 게 없다는 분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일단 변화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직 그 협상이 재개된 것도 아니고 협상 재개 시작이 돼봐야 실질적인 그들의 분위기 우리 시장 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잠정 중단 부분의 상당 부분 안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뭐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어제 토요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에 합의된 부분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시장 내 기대감과 불안감 내지는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분명하게 해소가 되었다. 혹여나 그동안 생각했던 것, 혹여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아무 결과물도 내놓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시장 급락의 어떤 그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단 뭐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했었던 부분에 맞춰서 그들 간에 어떤 그 휴전의 잠정 합의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 어쩌면 시장 내 제한적인 안도 랠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려감의 대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협상의 장기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관세 부분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양 국가 간의 이견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증시내에 선반영되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고 원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어쩌면 바로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7월 금리 인하,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 거의 뭐 100%로 시장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다소간 시장 G2 간의 협상 개시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간 안도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혹여나 FOMC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반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욕심 내지는 행정부가 지금 현재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들의 시나리오는 7월달 FOMC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시키고, 금리 인하가 단행시킬 때까지는 무역 협상의 진행은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들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협상 재개도 7월 FOMC가 끝난 이후 8월이나 되어야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협상의 장기화 쪽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대감과 우려감이라는 사이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시장 내에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도 또 하나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5G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화웨이와 관련된 제재, 이에 대한 완화의 속도와 완화의 폭,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장 내에 전달이 되어진다라면 시장의 어떤 희비교차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맞서서 여기 3분기 반도체 업황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종의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어제였죠. 어제 아침 일찍이었죠. 국내 재계 그 총수들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시에 뭐 화웨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화웨이를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난밤 들려온 미국으로부터의 소식은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뭐 제재,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의 어떤 그 수준과 실질적인 실무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수준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점 꼭 좀 유념해 두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아울러서 화웨이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완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그 안도 랠리 아무래도 그 지난 5월 증시 폭락하기 이전 상황으로, 그러니까 22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결국은 그 중심점에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낙폭 과대주와 2분기 실적 호전주가 상당 부분 그 중심점에 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유동성과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보수적인 견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7월 FOMC가 30일과 31일 개최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과거 기정사실화되었다가 이제부터는 방향성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여지가 상당 부분 크겠다. FOMC 결국은 FOMC 뭐 연준 위원들, FOMC 연준 연준 총재들 많은 발언들이 지금 대기해 놓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어떤 그 진전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금리 결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눈치 보기 양상이 일정 부분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 이동, 결국은 그동안은 유동성 장세, 유동성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좀 무역협상 수혜주로 관심 이동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텐데, 화웨이의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5G 반도체 분명히 이 흐름, 이 어떤 좀 방향성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주행,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 업종,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느냐 완화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국 위안화의 방향성이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의 모습을 보일 때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가 아닌 갈등 양상이 더 짙어지게 된다라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위안화가 지금 현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내수 구매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과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화장품 업종과 면세점에 대한 관심 일정 부분 좀 높여 놓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페드의 7월 금리 인하 이후에 8월부터 무역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 협상 수혜주로 관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5일에 2분기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 지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진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낮아진 눈높이보다 혹여나 더 낮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낮아진 눈높이보다 조금은 좀 다행스럽게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 한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관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지금 유동성의 해결과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해소 가능성이 과연 지금 현재 각 업황에 대한 바닥 탈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적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흑자 전환하면서 흑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실적 모멘텀 너무나 당연합니다. 흑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리고 흑자인데 흑자의 폭을 더 높일 수 있는 회사들 결국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국전력은 조금은 좀 적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안타깝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지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뭐 현대차, 필라코리아, LG전자, 호텔 신라 등등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 이 부분 기대해 두시면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G2 협상 개시와 금리 완화가 아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기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까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두시고요. 특히나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이벤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특히나 이번 주 1일 오늘입니다. 6월 수출 증가율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각종 테마주의 움직임 그리고 각종 시장 내 주도 업종군의 재발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 한번 잘 좀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좀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듯이 3개 품목 정도가 현재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재료 등이 대표적으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타격은 어떨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절대적이다. 특히나 반도체 부품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반도체 원자재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는 부분인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하고요. 그다음에 리지스트라는 부분과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부분. 근데 각각
90%, 7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그리고 대체 수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부분, 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에 이어서 일본 역시 자국의 경쟁력이 우위가 높은 자원 부분에 대해서 전략 무기화로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로 짚어놨다라면 일본은 반도체 첨단 소재를 무기화로 들이밀고 있다라는 점. 이 두 번째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은 과연 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대체도 할 수 없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SK 하이닉스랄지 LG전자랄지 삼성전자랄지 반도체를 주로 사용하고 디스플레이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만큼 재고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할 여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판단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조차도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전개 상황을 당분간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명히 염두해야 될 어떤 그 악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줘왔었던 부분, 시장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 왔었던 부분 두 가지,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이슈와 그리고 G2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이슈,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부터는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때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떤 조합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급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떤 조합을 보일 것이냐에 꼭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G2의 무역 갈등의 완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어지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금리 인하에 추가해서 무역 협상 개시가 모멘텀을 추가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모멘텀이 상호간 상쇄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만 시장의 중심점은 분명히 이제는 유동성 중심에서 무역 협상 재개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 부분과 관련된 5G 반도체 우리가 조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고성장주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자율주행과 전자결제 게임,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이제는 가져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 접근 전략, 중심점에서의 어떤 그 시장 변화 부분, 투자 심리의 변화 요인들이 이렇게 어떤 체인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떤 그 흐름, 전개, 예견해 보시면 아마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구 30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지속적인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되도록 실내에서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동안 높게 오른 기온의 습도까지 높아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 강릉과 울진 29도, 속초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하늘이 보이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7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장마 전선은 수요일과 토요일쯤 오르내리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